뭐 절차상으로는 또 문제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심정적으로 또 배려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참 저도 어떤 쪽에 마음이 더 쏠리는지 결정을 할 수가 없네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불발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드러낸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신 분이니까. 자, 고맙습니다.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출자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한 번씩 와야 돼요. 효자도 엄마하고 그냥 날이 따뜻해서 나왔구나. 쑥스러워서. 안녕.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그 대통령 슬리마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리마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리마라는 건 물리적인 슬리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해요.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의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첫째 날에는 꼬리곰탕, 둘째 날에는 짬뽕, 셋째 날에는 김치찌개로 공개 점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또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국민 소통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분야죠. 실물 경제를 담당할 경제 2분과 간사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의 박성중 의원, 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의 이미자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에 도전했던 인물이죠. 고산 에이틴벤처스 대표도 인수위에 합류했습니다. 자, 인수위는요,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역대 정부 통틀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인수위다라는 평가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가 빨리 진행이 됐으니 이제는 현판식을 빨리 하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위가 물론 뭐 인수위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정말 국정운행이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인수위에서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되고 있는 사안들을 좀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모습들과 그림들을 좀 잘 보여줘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 될 것인지 용산이 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용산 집무실이 될 것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광화문 성부 서울 청사 별관보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게 이전 비용이 훨씬 덜 든다라는 평가인데요. 돈이 덜 드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을 아마도 통째로 다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또 비서동, 소위 말해서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들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교부 청사를 쓴다. 그러면 외교부는 다른 건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특성상 서울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외교부 건물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통째로 옮겨갈 수 있는 건물, 그걸 임차를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비용 측면에서도 좋고 또 다른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 구조상 대통령이 머무는 본관하고요. 비서동 사이는 거리가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두고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한참 많이 뛰어다닌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자, 반면에 미국 백악관을 살펴볼까요? 대통령의 직무 공간을 웨스트 윙에 있는데요. 여기에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뭐 이렇게 빼곡하게 그림에 보이시죠?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백악관과 같은 구조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좀 더 자유롭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기 쉬워 보이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이 백악관 구조처럼 이 소통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굉장히 원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어쨌든 그 수석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 이건 저희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 청와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지하 벙커가 사실은 청와대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에 적합하도록 구축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지금 지금 말씀은 또 그 비상사태는 그쪽으로 가서 회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 또 시간이 들리고, 또 이제 그 국방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약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지금 구조처럼 저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좀 벗어나서 직접 비서들과 소통하고 수석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집무실을 어떻게 옮길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다, 소통 많이 하겠다 이야기는 했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만큼의 소통이 과연 있었는지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말로만 그럴지 실제로 소통과 이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